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미국의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와 혈맹 관계 있죠. 우방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우리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도 중국을 포용했던 것은 미국의 최대의 전략상의 착오였다, 잘못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도처에서 위기가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는 지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2년이 넘었듯이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조직과 이스라엘 상의 전쟁 역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 또 우리 남진아해, 동진아해 이쪽 등에서 주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위기의 원인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란의 테헤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워싱턴 DC와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 지구상에 있어서 발생되어진 갖가지의 위기 상황이 미국이 저질렀던 근본적인 전략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하나의 이 서클이 있어요. 즉 뭐냐, 국가정보기관, 국가첩보공작기관이 다니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빌미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를 대통령으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여기 저기는 위험 있고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 미군이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군을 파병할 것을 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파병에 소요되는 군비를 FRB, 미 연방준비제도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죠. 그렇게 해서 군산 복합 기업체들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현찰을 쥐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장에 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 군인들에 대한 보상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소위 천조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 찍는 FRB,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군비로 지출된 미국의 예산은 누가 갚죠? 국민들이, 또 미국의 국민들이 홍어라서 세금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돌듯이 지금 미국이 절대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오류가 있어요. 잘못한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미국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가 중국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이인자에 대해 강력한 위협을 제대로 간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가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자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오늘날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이 중국이란 나라, 이 시진핑이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와 함께 러시아, 이란 간의 합작으로 점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지금 석유를 절대량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젖주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이런 심각한 전략적인 정세 상황이 변화됐는데 과연 그 배후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 이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미국도 별로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자,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라고 얘기하죠. 역사의 종언에 따른 승리론으로 중국이 국가 현대화 과정 중 민주화와 그리고 자유시장 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착오를 미국의 엘리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 엘리트 계층에서 불쑥 이렇게 중국이 커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닥친 이 거대한 위협을 제대로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미국 엘리트 계층들의 크나큰 실수란 점이죠. 자, 그러니까 미소 간의 과거 냉전 시절에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국과 대국 간의 충돌을 이건 그냥 과거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이야. The end of history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협 통화 긴축 이것을 조성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매였습니다. 위협 통화 긴축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threat deflatio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협 통화 긴축을 조성하는 데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의 위협을 아주 가소롭게 왔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저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나 못 살던 농업국가가 어느 날 봤더니 우리 물건이 다 거기서 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미국인들이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상업적인 이익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이 대중국과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죠.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 어떠한 나쁜 것을 만들었냐면 중국이 굴기하는 것을 촉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겁없이 대국 굴기, 큰 나라로 떨쳐 일어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국이 서방 세계의 경제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됐고 또 세계무역기구라는 WTO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이 저질렀던 전형적인 시대착오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계, 고위층들의 대책 마련을 지지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대책을 지지하다 보니까 접촉파라고 하는 거. 접촉파라는 건요. 좀 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지. 말하자면 우리 햇볕 정책도 그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접촉파들을요. 인게이지먼트 스쿨이랑 무슨 학파라는 뜻입니다. 스쿨이. 이런 접촉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국이 부유해지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게 되고 또 더 개방적이 될 것이고 더 민주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양이를 데려다가 호랭이를 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한 양인 줄 알고 어린 애첩을 데려다는데 이 애첩이 늑대가 되더니 호랑이가 되더니 사자가 돼갖고 완전히 영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들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숙적, 우리의 라이벌이 되는 중국에게 먹이고 입히고 지원해갖고 맘먹는 애들로 키워난 거예요. 즉 숙적을 무장시켜서 가장 큰 위협이 돼서 신냉전 그리고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과거 영국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서로 맞붙어서 싸웠던 그레이트 게임이 있었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업이익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월가 있는 사람들이죠. 금융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또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 국가안보 엘리트 어디입니까? CIA, FBI, NSA, DIA 이런 데다가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런 접촉파들 야 중국하고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협을
저평가하고 무시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요, 시건방 떨면은 다치게 돼 있습니다. 에? 대한민국 대통령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시건방 져졌어. 그렇게 시건방을 떨면 해초리 맞는다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미국인들이 실수한 거. 자,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덩샤오핑이죠. 흥묘, 백묘. 이걸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 그런 걸 얘기했던 실용주의자 등소평을 20세기에 최고의 영향력을 구비한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위협의 강도를 희소시켰어요. 그래서 등소평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타광양회의, 도광양회의죠. 어스름한 빛으로 그 빛조차도 숨기고 너의 발톱을 숨겨라. 응?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날 때까지 절대로 너의 모습을 보이지 말거라. 그게 바로 도광양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등소평은 서방이 중국에서 이익을 취하게끔 문호를 열었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진정한 자신들의 의도는 은폐를 했습니다. 도광양회 정책을 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확장 전력을 경제 발전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군대가 무장이 커지고 군비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뭐로? 전력이 확장되는데 야, 이거 경제 발전이야. 이런 식으로 포장했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차이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선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특히나 이 중국의 앞바다, 걔들이 지금 제1도련, 제2도련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자기네 영해라고 떠드는 데 있죠. 대만도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도 이란 그리고 러시아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역량을 동원하면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미국의 국가 안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즉 국가 안전을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요. 위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중국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우선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미국만 하면 될까요? 대한민국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선 공산주의 진면목,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진면목이 뭡니까? 미국을 전복시키려는 침략적인 대국 중국입니다. 이들의 진면목을 모르잖아요. 그럼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략적 교육을 지원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이길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미국만 하면 될까요?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공산당이 뭔지, 진보, 보수라고 나눠진 이 용어 교란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우파 여러분. 무슨 얼어 죽을 보수우파야, 보수우파는. 자유우파지요. 공산주의를 포장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중민주주의. 또 그것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인민민주주의 포장하죠. 그 다음에 민중민주주의를 포장하고, 세 번째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포장하죠. 원래는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진보적인 건 좋은 거야. 진보야,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없는 서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 발전한다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국민 여러분 속여왔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지령인데.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서 민노총이나 야당 쪽에 있는 애들이 그 짓을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왔는데 그 용어 전술에 속아서 지금도 우리 보수우파래. 무슨 보수우파야. 70년이 넘도록 100년이 다 가도록 공산당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려는 그 자들이야말로 보수 아니에요. 수국골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북 좌익, 종중 좌파가 뭐라고요? 보수 아닙니까? 보수. 반동 세력들. 수국골통들이 걔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용어를 뺏겼어. 자유진보우파라고 얘기하고 자유우파야말로 진보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진보하는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수우파래. 아직도. 모르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말만 해 말만. 지갑 열 줄도 모르면서 말이야.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고 젊은 사람도 안 키우고 이래도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요. 자, 미국 대통령은 지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적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고 필요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미국 대통령만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먹고 놀고 쉬고 자고 하면 있어요? 돼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도 똑같죠. 지도적 역할 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제대로 파악해야죠. 그리고 대국민 상대로 무슨 교육을 해야 돼? 역사교육, 이념교육, 사상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모든 조치를 교육부나 문체부를 통해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광주요, 광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돼. 이러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대통령의 임무를 얘기를 했죠? 네 번째로. 그 다음 미국에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보기관 아닙니까? 정보기관. CIA, FBI, DIA, NSA, 또 그 전체를 관할하는 DNI. 그러면 이런 정보 종사자들, 소위 공작관, 정보관, 분석관 이런 정보 업무 담당자들은 뭘 해야 돼요? 지금껏 중국은 그냥 놔둬도 돼. 뭐 생사가 걸릴 만큼 위협 요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럼 지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나간 3,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미국의 안보 정책한다는 이런 정보기관 사람들,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실에 이런 데들,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요,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들을 이거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 대통령님, 이건 이거예요. 중국은 이거고, 미국은 이거고, 유럽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무식해서 모르면 알려줘서 깨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비정상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어마어마한 실수고 실책이고 과오입니다. 이걸 반드시 정상화시켜놔야 돼요. 자, 제가 직접 미국 친구들과 겪었던 얘기요. 연도수로 따지면 그게 1996년, 7년도 이쯤 될 것 같습니다. 8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북한이 위험 요인이긴 한데 북한은 그냥 우리 공짜로 우리 거저 먹을 수가 있어. 걔네 엄마를 갖다가 작살내면 어떨까? 엄마부터 죽여 없애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유하면 북한 애들은 갓난 젖먹이 어린아이고 그 젖 물리는 엄마가 중국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제거해버리잖아. 그럼 애는 저절로 그냥 젖 배고파서 굶어 죽어. 일타쌍피야, 우리 고수도에 사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쥐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야. 그 해가 언제냐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8, 9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국정원에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미리 준비하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우한거리, 두통거리, 근심거리가 우리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이 핵을 갖고 있다고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의 마약이 중국을 경유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시절도 머리가 텅 빈 놈들이 정치를 하고 국가 지도자랍시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헛짓거리하고 그 아들놈들 시켜서 국가 예산 탕진하고 국가 질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나간 30년 역사에 추악하고 더럽고 창피한 국면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자, 정보기관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럼 다섯 번째로 미국의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도 중국이 이미 군사적으로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왔고 군사적으로도 대국 굴기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군이 밀리고 있잖아요. 해군이 밀리고 있고 그 해군에 밀리는 군함 건조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4월 10일 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해갖고 우리는 친중이에요. 우리는 반미할 거예요. 이 먹 같은 짓을 해놨더니 미국에서 대번에 지금 태도를 바뀌어서 일본에게 항공기 선박 수리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지금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만에 중국이 공격해왔을 때 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일본 국군으로서 미군과 함께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헌법 안 고쳤는데도 일반 국가 되는 거야. 왜? 미국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얼빠진 인간들은 벌써부터 반미 친중하는데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 특히 미국의 해군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리더십들이요. 해양 전략 면에서 중국의 전략과 중국 해군 현대화에서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핵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실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차 대전 이전과 또 미소 냉전 시기와 같은 즉 당시에도 적극적인 대응력이 필요했었죠. 그걸 지금 안 하고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해군한테 미 해군이 군함 선복수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함정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적대 세력의 성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조했어요. 조장을 했다고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러시아나 이란은 중국한테 전략적인 공간 내에서 활동하도록 이제 중국의 활동 무대를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간과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팩스 아메리칸의 주인이니까 감히 누가 우리한테 덤벼.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 자만에 빠진 미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 위협에 대해서 저평가 자세를 끝내지 않는다? 또 접촉파들이 이런 외교 정책의 주류를 이룬다? 이러면 희망 없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한계를 타파하고 중국을 이 권력 중심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장차 중국이란 나라의 중국 공산당의 발호가 대외적인 침략 행동으로 증폭되고 확대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미국이 견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즉 대한 정책이죠. 늘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삐딱하게 짝다리 짚고 옆으로 흘러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 다 겪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마터면 죽을 뻔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결국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고요. 자,
이렇게 늘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우리를 멀리 했어요. 에치스라인 그어놓고 1949년 미군이 빠지고 군사고문단도 고향 앞으로 했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6.25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일례로 6.25 전쟁 당시에도 만주 지역을 폭격해야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더글라스 맥카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죠. 자, 맥카서 장군은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 심지어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까지 부셔버려야 된다는 그 주장을 폈던 분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가정법이지만 지금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가장 민감하던 1970년대 후반부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굉장히 설전을 크게 가졌었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1994년도 같으면 평양 부근 영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었고 미국 측에서는 그것을 부숴버리려고 했어요. 누구 때죠? 클린턴 때죠. 예? 여자를 그렇게나 즐겨했던 클린턴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큼 북한 핵을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 지역에 폭격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막은 바보 멍청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김영삼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절대로 피를 흘려서 안 낸다. 이런 머릿속에 부푼 우동사리만 들어있던 이런 정치 건달이 대통령이 돼서 민주화다 뭐다 떠들고 다녔으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30년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아먹혀서 식민지가 된 게 전쟁을 해서 러시아나 청나라처럼 졌기 때문에 패전국이 돼서 나라가 뺏겼습니까? 아니죠. 내탕금 사치 호화 파티 경비가 필요한 왕실과 왕은 그 내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파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을사오적을 세웠지만 실제 주적은 누구야? 고종환이었어요.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신같이 나라를 빼앗겨놓고 이제 와서 맨날 반일 현밀하면서 죽창 들고 말이야. 일본을 갔다가 뭐 어떻게 된다고. 병신같은 놈들 말이야.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못나서 임마 일본한테 잡혀먹혔는데 무슨 일본한테 한을 품고 그 짓을 해. 일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일본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돼야지. 비열하고 야비하게 말이야. 뒤에서 막 욕지거리나 하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 찌질한 애들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루 이틀만 내가 밤새면 저 자식 내가 1등 내가 따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공부합니까? 밤새워서 합니까? 노력을 합니까? 지금 보면은요, 해야 될 일 못하고 안 하고, 뒷공문에 쳐져 있는 것들이 앞에 가고 잘하는 애들 갖다가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아 보면. 우리에게 잘못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죠. 우리 위안부 같은 것들도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많이 가서 피해를 보신 거 역사적 진실이죠? 그러면 위안부 숫자로 보면 일본 여자가 많아요? 한국 여자가 많아요? 일본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폐망 후에 미군들 일본에 진주하고 있을 때 미군들에게 즐거움을 갖다 준 사람도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양공주라고 불리던 소위 미군 오빠야들하고 미군 아저씨들하고 저녁이면 그들과 다정다감하게 지냈던 일본 여성들 아니에요? 한국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었죠. 기지촌이다, 뭐 양공주다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을 하면서. 그러나 그녀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국회의원 했던 놈들
똥별 달고 있던 놈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 전문가 안 키우잖아요. 오로지 듣기 좋은 말 하는 십상시들 간신만 키우지. 일명 뭐요? 충성파라 그러면서. 그러면 전문가, 현장, 실질적으로 애국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경멸하고 우습게 알고 옆에서 전화 잘 받고 식당 예약 잘하고 냐냐냐냐냐 하는 이런 내시성의 십상시들만 두둔하고 존대했던 게 이 나라 아니에요? 오목 잘 두는 애들이 바둑 잘 둔다라고 착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될 일입니까? 예? 한문 좀 읽을 줄 안다고 중국 전문가라고 자부한 놈들 있죠. 요즘은 중국말도 못하고 한자도 모르는 게 중국 전문가래. 예? 쓸 줄도 모르면서. 그리고 엠베세더, 대사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 기가 막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예? 그런데 국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정권이든지 누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 옆에서 딸랑거리는 것들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우직하게 일하고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탁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라가 용어냐 욕거래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켜왔으면요. 지금 3만 불, 10만 불이 넘을 거예요. GDP가 1인당. 응? 그런데 못한 거야. 왜 못했겠어?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 망나니들이 나라 망쳤잖아. 응? 거기다가 노무현이까지 가세하고 거기다가 또 겁 많고 돈 좋아했던 MB 나라 좀 구해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옆에 십상시들한테 둘러싸여서 좀 판단착오도 하셨지. 그러고 났더니 문재인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쭉쭉쭉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번에 4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야. 아니 현직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한테 구걸을 해.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냐고. 당신한테 불편할 수 있다면 비서실장 안 지킬게. 원희룡이 안 지키겠다는 얘기를 그따위로 해. 그럼 뭐야? 나라가 이렇게 결기를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간신들이 들끓는 이런 꼴로 추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겠죠? 국민 여러분,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을 이해한다고 건방을 치건방 떨었던 미국이 한 40년 지나가서 지금 많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최대의 이런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미국이 실수한 걸 갖다 얘기해 드리는데도 그거는 미국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다면 머리를 달고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머리는 통은. 에? 밥 먹고 모자 쓰기 위해서 머리 달고 다닙니까? 생각을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야. 판단을 하라고. 분별하라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면벽하고 그냥 굶어 죽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 바야. 또 그런 인간들일수록 개걸스럽게 먹는 건 엄청 밝힐 거야. 여자만 밝힐까? 아니 먹는 것만 밝힐까? 여자도 밝히겠지. 제발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좀 변화 좀 해보시죠. 정확한 분별하고 변별할 수 있는 좀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 혁명 정신으로 변화된, 의식화된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풋풋한 냄새가 말리 갈 만한 향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좀 변화돼 보자고요. 그래야 좀 이 나라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저까지 나와갖고 말이지 어떤 자식이 무슨 정치 뭐 했다 뭐 했다
와가지고 맨날 그런 그 쓸데없는 여의도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열받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도 중국을 포용했던 미국의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